왜 미국보다 한국이 더 비싸게 느껴질까? 물가. 모든 국민이 체감하는 가장 현실적인 경제 지표이자 한 나라의 삶의 무게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요즘 많은 한국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미국이 물가 비싸다던데 왜 오히려 한국이 더 비싸게 느껴지지? 오늘은 그 의문을 풀어보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물가 구조, 임금, 생활비의 현실 비교.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차이를 들여다봅니다. 물가 비교의 함정. 먼저, 단순한 물가 비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단순 숫자가 아니라 소득 대비 체감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커피 한 잔이 6달러, 한국에서는 6,000원이라고 해보죠. 숫자만 보면 비슷하지만 문제는 소득입니다. 미국 평균 임금은 월 6,000달러, 한국 평균 임금은 약 320만 원 수준. 즉, 미국인은 하루 일당의 1% 정도를 커피로 쓰지만 한국인은 하루 수입의 34%를 커피에 씁니다. 결국 물가의 체감은 소득 대비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이 지점에서 이미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비싼 나라가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달러 환율 약 1,400원 기준으로 계산. 주거비. 미국의 집값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는 월세가 3,000달러 이상이지만 텍사스나 중부 지역은 1,000달러 이하로도 가능하죠. 한국은 서울 중심부 원룸 월세가 보증금 없이 100만 원 안팎, 전세는 3억 원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집값 대비 임금 비율을 보면 서울은 미국 주요 도시보다 주거 부담률이 훨씬 높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비싸지만 넓고 선택지가 많고 한국은 작고 비싼 구조입니다. 식료품의 식비. 이건 미국이 압도적으로 비쌉니다. 햄버거 세트가 1,520달러, 레스토랑 한 끼가 25달러 이상. 한국 돈으로 3만 원이 넘죠. 하지만 이건 미국식 외식 기준입니다. 한국의 외식비는 빠르게 오르면서 이제 점심 한 끼도 1만 5천 원을 넘기기 일쑤입니다. 문제는 한국은 외식이 생활 필수가 되어버렸다는 점이에요. 직장인 대부분이 도시락이 아니라 매일 외식해야 하죠. 반면 미국은 집에서 조리해 먹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체감 물가는 오히려 한국이 더 높게 느껴집니다. 미국은 농업 강국입니다. 우유 1갤런 약 3.8리터의 5달러, 계란 한 판이 45달러 수준입니다. 한국은 우유 1리터가 3,000원, 계란 한 판이 8,000원을 넘습니다. 리터당, 개당 단가로 보면 한국이 미국의 1.52배 수준입니다. 특히 한국은 수입 농산물 의존도가 높고 물류 유통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식료품 물가가 구조적으로 높습니다. 미국은 휘발유 1갤런 3.8리터의 약 3.5달러, 즉 리터당 약 1,300원입니다. 한국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900원 수준. 에너지 세금이 훨씬 높기 때문이죠. 또한 전기요금, 가스요금도 미국보다 비싼 편입니다. 미국은 전기요금 단가가 1kWh당 0.16달러 약 200원, 한국은 1kWh당 15만 180원 수준이지만 가정용 누진세 구조로 실제 체감요금은 더 큽니다. 미국은 주택이 넓고 난방비 부담이 크지만 전체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은 여전히 한국보다 낮습니다. 옷, 가전, 전자제품, 심지어 자동차까지 미국이 훨씬 저렴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시장 규모가 크고 유통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이죠. 아마존이나 월마트를 이용하면 거의 모든 생활용품을 한국의 절반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유통마진, 광고비, 브랜드 프리미엄이 높아 같은 제품이라도 3,050% 더 비쌉니다. 임금과 물가의 괴리. 한국이 더 비싸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임금 대비 물가 비율, 즉 구매력 PPP입니다. OECD 기준으로 2025년 미국의 평균 연봉은 약 7만 달러, 한국은 3만 4천 달러입니다. 즉 소득은 2배 이상 차이 나지만 물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한국인은 미국인보다 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
2배 더 오래 일해야 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정책의 차이. 2022년 이후 전 세계를 덮친 인플레이션은 미국과 한국 모두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응 방식은 달랐습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려 소비를 줄이고 물가를 억제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이후 인플레이션이 3%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수입 원자재와 환율 영향이 크다 보니 금리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임대료와 식료품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체감 물가는 여전히 미국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미국은 소득이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은 최저임금이 매년 상승하지만 한국은 실질임금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은 물가가 높아도 살만하다, 한국은 물가가 낮아도 숨막힌다는 말의 배경입니다. 왜 한국이 더 비싸게 느껴질까? 요약하자면 한국 물가가 비싸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한 가격 때문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 구조 때문입니다. 임금은 낮고 세금과 공공요금은 높다. 부동산 교육비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 경쟁 중심 사회 구조가 소비 압박을 만든다. 자산 격차가 커서 체감 빈곤이 심하다. 즉, 한국 사회는 단순히 물건이 비싼 나라가 아니라 살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한 나라로 변해버린 겁니다. 반면 미국은 생활비가 비싸도 소득이 높고 소비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필요하면 교외로 나가 집값을 줄이고 식재료를 대량 구매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유도와 여유의 차이가 체감 물가를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이미 인플레이션 안정 국면에 들어서며 2025년 하반기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 인상 압력과 주택 부족은 여전히 불시입니다. 한국은 반대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속에서 고물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환율이 높게 유지되면 수입 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은 성장 둔화 속 물가 완화, 한국은 성장 정체 속 체감 물가 상승이라는 서로 다른 방향의 딜레마에 직면한 셈입니다. 결국 물가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의 문제입니다. 소득, 세금, 주거, 교육, 의료, 소비문화. 이 모든 것이 얽혀있는 복합 시스템이죠. 미국은 크고 느슨한 경제 구조 속에서 물가가 올라가도 버틸 수 있는 완충 장치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빽빽하고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조금의 물가 상승도 곧바로 생활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한국의 과제는 단순히 물가를 낮추는 게 아니라 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의 압박을 줄이며 삶의 여유를 되찾는 것입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물가 상승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를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건 물가가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아니라 그 속에서 얼마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느냐입니다.